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백신 3차 접종 간격을 나이 구분 없이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는데요.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 패스에 여전히 불만이 높습니다. 방역 대책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확진자 정말 증가 속도가 무서운데요. 사흘 연속 7천 명. 지금 이대로 괜찮을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 방역 대책으로 빨리 돌아가야 될지 교수님 어떻게 좀 총평 좀 저는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단의 조치가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지난주에 5천 명 우리 굉장히 놀랐고 그 최고치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 주에 들어서는 6천 명을 뛰어넘고 2천 명 넘어서 7천 명대로 고정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확산세가 굉장히 급하다는 것과 또 위중증 환자도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면서 오늘은 다행히 5명이 줄었습니다만은 예. 이것이 이 환자가 줄어서 5명이 줄은 것이 아니고 사망이 53명이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도 지금 악화 인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사망하신 분이 1,256명인데 예. 실제로 작년 1월 20일 우리 코로나가 처음 시작한 다음에 누적 4,130명 중에 30% 이상이 이번 한 달여 동안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사망자가 급증했다는 거죠. 그만큼 물론 그 이전에 감염되신 분들이 사망한 건 맞지만 일단 지금 이 시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무리한 상황이었었다. 위중증 환자라든지 지금 모든 방역 지표들, 위중증화율, 사망률 전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지금의 유행 규모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은 올 겨울 무사히 넘어가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겨울. 그러면 지금 특단의 방역 대책 정부가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직 확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수준 그대로 가면 확진자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확진자 추세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방역 통제라는 것은 지난주에 했던 것이 수도권은 10명에서 6명으로 인원을 줄였고요.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줄인 정도고 거기에 미접종자 1명 포함. 요거 한 가지 정도거든요. 이것만 갖고서는 지금 방역 통제가 상당히 어렵고 유행의 감소는 어려워 보여서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특단의 조치. 원래부터 비상계획 발동을 할 수준이 넘어갔습니다. 중환자별 가동률이 75%를 넘어가면은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해도 한 2, 3주는 지나야 이 효과가 나타날 텐데 다음 주에 한다고 그러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기의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방역당국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강력하고 빠르게 하면서 단기간에 거쳐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완화를 한 것은 천천히 해도 이 강화를 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 돼서 지금 상황 같으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저녁 8시 정도로 막아서 식당 운영 시간을 막으면서 그 정도로 지금 해야 돼요. 근데 단기간으로 하면 좋겠죠. 단기간에. 단기간으로 좀 락다운까지는 아니지만 이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1, 2주 정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우리가 손실보상법이라고 있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데가 80%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거 단기간이라고 그러면 120% 해준다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이 위기의식이 꼭 들어가야만 이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만 이 자발적인 생활 방역이 강행할 것이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가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고 중환자 병실이 80% 이상 갔다고 그래도 그럼 20%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좀 상당히 해이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거리에만 나가봐도 모임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역시 이 정도 방역 갖고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김부겸 총리 특단의 방역 대책 검토해본다 이러니까 정부부터 뭔가 위기의식이 좀 안 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지금 현재 의료 현장에 지금 거의 붕괴 직전 아닌가? 과연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글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를 붕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재택이 지금 2만 명 넘어가는 거 이건 환자 분류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여기서 위중증으로 갔을 경우 위중증이 아니라 증상이 악화됐을 경우 갈 수 있는 병상이 있느냐 이건데요. 지금 병상 대기 중 즉 확진자들 중에서 입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고위험군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 대기 중 환자가 오늘 200명 이상 들어서 1,258명이거든요. 그리고 4일 이상 대기하시는 분들도 2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점점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입원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네. 치료를 집에서 한다 그러면 네. 제대로 된 치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악화되는 상황이 위중증으로 갔을 때는 중증화가 더 심해져서 사망도 많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대기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뭐 방치까지라고는 네.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의료진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예. 이것이 과연 중증이 됐을 때 갈 수 있는 병상이 없다는 것. 또한 이런 분뿐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응급실에 갔을 때 응급실에서의 대기 시간이 지금 100시간 이상 된다고 그러거든요. 많은 경우는 300시간이라는 얘기 열흘 이상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잘못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 총체적으로 의료 체제가 지금 좀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또 일단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되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만은 코로나 확진이 돼갖고 뭐 입원을 하든지 그랬을 때 다른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 뇌졸중이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뭐 안과라든지 이런 데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담병원들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지금 많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총체적으로 지금은 절대적인 일반 병실의 숫자를 늘리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도 그 병실 추가 확보 필요성을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행정명령으로 기존 병실을 옮기면 다른 환자들 치료가 안 되잖아요. 왜 병실을 이렇게 못 늘렸을까요? 그러니까 작년 뭐 우리 대구에서도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뭐 지금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메르스 때부터도 이 공공 영역의 병원 병상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뭐 진주의료원 같은 거 없어져 버리는 거 보면은 공공의료원들이 적자가 나면 안 된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논리들. 사실 공공의료원 같은 데는 적자가 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만큼 복지 혜택이 가는 것인데요. 또 그 혜택을 잘 받을 수 없는 계층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의료복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병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자랐다는 것이 아쉽지만 하여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단 이런 임시 병상들이라도 단기간 만들 수 있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사실 예산만 많이 투입하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뭐 병상이라는 것 자체가 뭐 가거 천막 그러니까 그렇지만 야전병원 그러면 이상하지만 우리가 가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난방하고 거기에다가 의료 장비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의료진 같은 경우도 작년처럼 대구에서처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파트타임으로 단기간 뭐 1개월, 2개월 정도 이렇게 고용을 하면서 의사분들 또는 간호사분들도 사실 면허만 갖고 있지 가정주부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여러 행정 인력들 다 파트타임으로 얼마든지 전문 인력 써서 팀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조직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이 임시 병상을 잘 가동시킬 수 있게끔 돌아가야만 이게 절대적인 병상 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지금 행정명령으로 지금 있는 꽉 찬 입원실을 빼라고 그러면 거니까. 그 일반 병실들에 들어가야 될 일반 환자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중환자실인 경우에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요. 이러다가는 의료진의 그 어떤 조치를 받지 못해서 자칫하면 뭐 환자들이 뭐 대량 사망까지는 아니어도 그 비슷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난번에 올림픽 지나면서 일본에서 그건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병상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구급차에서 이송 과정 중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어디 들어갈 수 있는 병상이 없는 경우에 거기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도 지금 상황이 대기 중에 있는 환자분들이 증상이 악화됐을 때 갈 수 있는 병상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곤란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은 유행의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00명이 뭐 9,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입원 병상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 아주 긴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특별 방역 대책을 빨리 짧게라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중요한 게 백신 아니겠어요?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되는데 오늘 3차 접종 이 간격 3개월로 이렇게 좀 단축을 했잖아요. 뭐 안전성, 효능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좀 원래 60세 이상은 4개월, 50세 이상들은 5개월,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인원도 5개월로 다 결정을 해놨었거든요. 이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4개월이라는 게 사실은 60세에서부터 74세까지는 8월 중에 2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11주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날짜가 되지를 않아서 못 맞았었어요, 다. 근데 엊그제 이제 날짜를 3개월로 하니까 예. 언제든지 맞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 좀 늦었죠. 더 빨리 했으면 좀 더 60세 이상이 빨리 접종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빨리 간격을 단축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뭐 50세 미만의 18세부터 49세 사이는 3개월로 줄인다고 그래갖고 이득이 그렇게 크겠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2, 3개월 지났을 때 젊은 층에 있어서는 뭐 면역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감염 예방 효과도 있고 또 위중증으로 가지 않는 사망으로 가지 않는 이런 효과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그 부분은 감염을 예방해서 좀 확진자 수를 유행의 규모를 줄여보겠다는 의지인데 이 부분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다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비만이신 분들은 꼭 맞아야 되겠죠, 빨리. 예. 그렇지만 지금으로서 그 부분의 의미는 없지만 50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추가 접종을 빨리 받게 되면은 일단은 돌파 감염이 일어났을 때의 위험도는 굉장히 낮출 수 있어서 예. 지금 뭐 확진자 수보다도 이런 환자의 수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50세 이상에서의 3개월로 단축은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오미크론 변이 지금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확실히 그 방어할 수 있는 어떤 효능이 그렇게 높아지는 겁니까? 오미크론 변이에도? 잘 모르죠, 아직까지는. 이 오미크론 변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면역 회피 기전을 가지고 있고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감염된 사람들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여기 조사를 해보면은 4분의 3이 2차 접종까지 맞췄다고 그러고요. 예. 그중에 3분의 1은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다 감염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저께 그 파이자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예. 2차 접종까지 맞았을 때에는 상당히 방어 효과가 그 항체가가 낮지만 예.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예. 3차 부스터 접종까지 받았을 때에는 항체가가 25배까지 늘어나서 감염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의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이 변이주가 전파력도 강하고 면역 회피 기능도 강하지만 지금에 있는 백신으로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 있고 뭐 특히 부스터 접종까지 받았다 그러면은 감염 자체도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은 되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 바이러스는 독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되더라도 환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사망자 전체 숫자는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실제 우리가 적으로 상대할 때는 더 좀 쉬운 바이러스 또 우리가 먹는 치료제가 있고 예방 백신이 있고 상대가 좀 약해진다고 그러면은 더 관리하기 쉬운 이 변이주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또 하나의 가장 큰 관심이 이게 청소년들입니다. 12세 이상 지금 백신 맞는 것 때문에 아주 학생들, 학부모들 난리인데요. 정말 이게 백신 접종에 따른 이득이 미접종의 손실보다 손해보다 정말 클까요? 뭐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많죠. 그런데 이 이득과 이 부작용의 위해도라는 것은 사실은 유행의 규모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고 병원에를 잘 못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기 치료가 안 돼서 예방 백신이 유일한 무기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10월까지 정도만 해도 이 정도 유행 상황이라면은 위해도가 더 크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도 했었어요. 오히려 부작용 사례가 왜냐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10대들에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없었고 또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그다지 위중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유행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60대 이상뿐만 아니라 10대들의 감염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부작용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 10대들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되면은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 성장기에 모든 세포들의 감염이 되었을 때 후유증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들은 학부모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 위해성과 또 이득과 또 접종을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작용 사례들이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심근염 같은 것이 나타났을 때 증상이 상당히 가벼운데 가슴이 좀 불편하고 뭐 호흡곤란 조금 아주 가벼운 경증인 증상을 가지고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예방접종 맞은 곳 혹은 보건소 혹은 어떤 중소병원 어딜 가도 전문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지금 이게 갑작스럽게 맞게 된 것 같고 학원은 병역표에서 필요하고 학교는 아니고 이런 불균형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는 되는데 네. 학교는 하루 종일 학교 애들이 네. 공부를 하면서 점심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뭐 장기간에 마스크 그렇죠. 벗는 시간도 많으면서 접촉이 많거든요. 네. 그런 대 비해서 학원은 사실은 학원 선생님들이 잘 관리하고 환기만 잘한다면은 마스크 벗지 않고 예. 상당히 안전된 상황으로 방역 면에서 보면은 안전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방역 패스를 예. 적용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좀 무리가 있고요. 예. 사실은 공부하는 학원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학부모들은 학원을 돌봄 서비스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학교 끝난 다음에 음악학원, 미술학원, 뭐 모든 학원들을 다 못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작용들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심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좀 뭔가 개선이 조금 시급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